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이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계가 권유하면 양측 모두 수용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진우 스님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타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명절 차례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사찰에도 차례객이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불심의 도시 부산 경남 지역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과 함께 사찰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추석 당일, 차례객들은 세계유산 통도사에서 차례를 모시고 천년 고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탄자니아의 최초의 대학을 설립한 이후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최초의 한국법당과 아동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에 조성되고 있는 법당과 아동센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9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계가 권유하면 양측 모두 수용하겠다는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긴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타협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중재에 나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을 받고 종지협 차원에서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정부하고도 한번 그러시죠. 대화를 좀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종교계가 권유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수용을 하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의사 정원이 몇 명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늘리는 게 맞다며 의료 수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원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늘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 부분 같은 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부딪힌다며 중재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또한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 다 절벽 끝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의료 대란 문제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충돌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원래 관심도 있으셨고 이전에도 한번 대화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론을 끌어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옆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여든 야든 융합과 융섭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정하고 양보하며 타협해서 서로 많은 것을 얻어내고 통합 조정하는 게 정치의 큰 역할이라며 진우 스님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며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마음 평화와 정신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못다한 이야기와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최근에는 명절 차례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사찰에도 차례객이 길게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추석 당일 서울 주요 사찰의 합동 차례 모습 배수열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추석이던 지난 17일 이른 아침부터 조계사 대웅전 앞으로 합동 차례객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례상에는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 과일과 차, 향이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오전 7시와 8시 30분, 오후 1시에 걸쳐 총 3회 봉행된 조계사 합동 차례. 선망 부모와 조상 영가를 천도하는 소전의식까지 동참 대중은 두 손을 모으고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아침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번거로웠을 텐데 여기서 합동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는 와가지고 일단 그 예의만 갖추고 절만 하면 돼서 그 많이 편리해진 부분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기 좋은 위치여서 조계사가. Special feeling, like for my father-in-law, who I quite like, who's a good man. Coming here and honoring him was very important to me, and it's very peaceful. BTN 불교TV 무상사도 추석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조상의 극락왕생과 가족의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사는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탐진치 삼독심에 속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현 세대 불자들에게 제사, 차례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세대를 초월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지식으로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오히려 존경을 해야 하는데 그 존경하는 데 표시를 우리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사로 모시는 겁니다. 서울 강남 도심 포교도량 봉은사도 합동 차례를 봉행했습니다. 당일 오전 8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총 3차례 봉행된 합동 차례에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비불자들도 합동 차례에 동참해 지난해 추석 대비 합동 차례객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않거나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현대인에게 사찰 합동 차례는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합동 차례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과 화합하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불심의 도시 부산 경남 지역 불자들은 통도사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과 함께 사찰의 정취를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추석 당일 통도사를 찾은 차례객들의 하루를 조현자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불기 2568년 추석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불자와 시민의 발길이 통도사로 이어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추석 당일 합동 차례로 시민과 함께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오늘 합동 차례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원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교가 이러한 합동 차례제를 모시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그런 이제 가정의 대사회적 역할을 대신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사중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찰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을 안내하며 축원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통도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은 부모님과 조상을 기리는 정성스런 마음을 모아 맑은 차를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차례들을 많이 안 지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제 올리고 하니까 뭐 그렇게 수고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같이 이렇게 놀러 온 기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가족들과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산사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탄자니아의 최초의 대학을 설립한 이후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최초의 한국 법당과 아동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대학에 조성되는 법당과 아동센터의 건립 진행 상황,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세우고 있는 탄자니아 최초의 한국 법당이 오는 11월 공사를 마치고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행은 지난해 11월 8년째 운영하고 있는 탄자니아 농업전문학교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법당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법당 건립은 어려울 것만 같았던 아프리카 포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당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예불도 보고 또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에서 부처님 오시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당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당 기둥과 지붕 골조가 완성되며 전체 공정의 30%가 완료됐으며 부처님을 모실 불단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불단은 탄자니아 현지에서 자란 문인가나무로 튼튼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며 불상은 한국에서 개금을 마친 상황입니다. 법당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 될 아동센터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일하는 현장에 함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동행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과목들과 한글, 불교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탄자니아 현지 아이들은 사실 방과 후에 마땅한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일터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흙바닥에서 놀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미술이나 체육, 그런 예체능 과목들도 저희가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3개의 교실로 1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아동센터는 현재 마감 공사와 외부 운동장 공사를 제외하면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다음 달부터는 3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행은 이번 건립 불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 불교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강당에 부처님을 모시다 보니까 한국 법당이라는 거를 탄자니아 사람들한테 알려줄 기회가 없었어요. 내부는 저희가 최대한 한국 법당처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단도 한국처럼 꾸밀 거고 이제 부처님도 모시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눈으로 한국 불교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건립 불사로 불교 불모지인 탄자니아에 불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하고 있는 순례길 프로그램 지혜의 숲길로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속리산 법주사 법이 머무는 길이 개발됐습니다. 속리산 정의품송을 거쳐 속리산 입구부터 법주사까지 실록이 우거진 오리숲길 코스부터 대웅보전, 금동 미륵부처님과 마애부처님 등 오래된 문화유산을 보면서 왕이 걸었던 세족길을 걷는 코스, 법주사 템플스테이 신관을 시작해 세족길 수변로를 걷는 코스까지 총 3개 코스입니다. 코스 길이는 각 3.4km, 3.5km, 1.6km입니다. 관련 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해 아름다운 사찰길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자리한 천태종 봉금사가 증축불사 9년 만에 새 대웅보전을 낙성했습니다. 봉금사는 지난 12일 신축 대웅보전에서 삼존부를 봉안하고 현판 제막에 이어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1992년 천태종 2대 조사인 대충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법당을 세운 봉금사는 2015년 증축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종종도용대종사는 원로원 간사 도산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일체 중생과 기쁨을 나누고 성불의 길을 더욱 힘차게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 일초 스님은 봉금사가 수행 도량이자 귀의처로 거듭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요식에선 대웅보전 낙성에 기여한 신도들에게 종단 차원의 표창패와 감사패가 주어졌습니다.
2015년 출범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지혜와 평화의 길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 제16기를 오는 9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명상 전문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명상 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과정도 처음 시행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 소속된 최고의 명상 지도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진행하며 검증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협회는 9월 25일 제16기 명상 아카데미 기초반을, 9월 28일 제14기 명상 아카데미 심화반을 각각 개강합니다. 기초반과 심화반 모두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의로 진행되며 수강 후 집중 수련회에 한 번 참가해야 합니다.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기초부터 배울 수 있으며 명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22개 명상단체의 명상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명상 백화점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국내에서 저는 가장 특색이 있고 또 가치와 의미가 있는. 협회가 인정하는 명상 전문 지도사 2급과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조계종 스님이 과정을 수료하면 연수 점수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 전문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명상 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상 지도자 지도 역량 업그레이드 특별 과정도 처음 시행됩니다. 협회 2급과 1급 트레이너 디렉터 자격 취득자가 교육 대상이며 현장에서 바로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명상은 많이 했는데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뭔가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적응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은 명상 지도법 코칭, 강의안 작성법,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모집과 운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8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격주간 진행되는데 법련사에서 대면으로 한 번, 화상 강의로 한 번 교차 실시합니다. 명상의 아주 대중화, 보급화에 많이 좀 힘을 써주시고 지금 충무원장 스님도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선명상을 많이 지금 보급하고 계시니까 부처님 표현 하나하나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수행을 하면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또 제가불자들 또 국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보아집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자살과 실업, 이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명상을 통해 용기와 희망, 치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인사가 아닌 당부가 되는 요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9월 1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